네, 도형의 이동, 그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잠시만. 네, 도형을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지 뭐.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기는 게 이제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식에다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표현 방법도 다르고 실제로 이제 적용시켜줘야 되는 방법도 다른데, 일단 점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 있던 점을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옮겨라, 이런 뜻이 되니까요. 점의 이동은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뭐 3,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x좌표에다가 1 더해주고 y좌표에다가 5 더해주고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만큼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래서 4,6 이런 식으로 전혀 헷갈릴 것 없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동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의 평행 이동을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자, x, y 이렇게 화살표하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5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1, y 플러스 5로 옮겨라, 이런 뜻이니까 평행 이동시키는 양과 요 괄호 안에 표현되는 값이 똑같습니다. 부호가. 그죠?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있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부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의 이동은. 자, 근데 밑에 도형의 이동을 보시면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할 수 있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방금 점을 이동시킨 거하고 똑같이 이동을 시켰는데,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갔네? 그쵸?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킬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을 때 x-a가 나오는 것을 처음 봤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2차 함수를 하면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서도 봤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원을 내가 만약에 얘를 x축 방향으로 비 너무 많이 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싶으면 x가 있던 자리에 x-1을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죠? 또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고 싶으면 y가 있던 자리에 y-2를 넣어야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도형의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표현 방법을 잘 보면 아까 점의 이동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점은 그냥 x, y라고 쓰죠. 이렇게 쓰는데 도형, 직선이나 원이나 아니면 2차 함수나 이런 거 다 도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x, y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도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다는 건, 자, 이거는 x가 있던 자리에 x-a를 넣었고 그 다음에 y가 있던 자리에 y-b를 넣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표현을 그래야지만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내가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양만큼 그대로 x좌표, y좌표에 더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도형을 이동시키는 것은 내가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양만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달아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x가 있던 자리에 x-a를 집어넣고, 그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y 자리에 y-b를 집어넣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우리가 평행 이동을 잘 할 수가 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26페이지로 가가지고, 자, 이런 평행 이동입니다. 지금 x, y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딱 봐도 점의 이동이죠. 그렇죠? 점의 이동을 표현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겼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겼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여기 보이는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다면 요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 거니까,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기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했더니 a가 됐고, 그리고 3에서 b를 뺐더니 2가 됐고, 그쵸? 요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 여기서 b 값은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죠. 그죠?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답은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는요, 5,-1을 3,4로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관계를 좀 봅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죠. 2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옮긴 겁니다. 그죠? y좌표가 5 커졌으니까. 그러면 요 이동을 그대로 요 놈한테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1,-3이라는 점을 이동시키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시키자. 그러면 점의 좌표가 그대로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더하죠. 자, 이렇게 요 놈이랑 요 놈 그대로 더하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옮겨지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요게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의 이동이 가장 헷갈리지 않고 제일 쉬운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옮기고 싶은 만큼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직선의 평행 이동을 보면, 자, 이제 요렇게 직선의 평행 이동이랑 점의 평행 이동이 같이 나왔을 때 요럴 때 조심해야 돼.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점과 점을 옮기는 평행 이동이니까 요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네. 그쵸?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은, 그러면 지금 요 뒤에 있는 3x-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요 도형을, 직선이니까 도형이죠. 이 도형을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키려면 나는 x 자리에 뭘 넣고 y 자리에 뭘 넣어야 되나? 요 판단을 잘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는 거니까, 자, x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요게 되겠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을 때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2를 넣고요. 자, y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싶으니까 y 플러스 3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되고요. 얘를 잘 정리하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3x-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이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인가?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식이 문제에서 얘기한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뭐 지금 마이너스 y 똑같이 맞춰진 상태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7.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네, 이런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직선의 평행 이동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8페이지에는 포물선의 평행 이동도 나오고 원의 평행 이동도 나오는데, 사실 이 직선의 평행 이동이나 아니면 포물선의 이동이나 원의 이동이나 세 가지 다 통틀어서 도형의 이동이죠. 그죠? 도형의 이동이니까 다 같은 원리로 하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은요. 요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긴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옮긴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도형의 평행 이동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주어진 이 포물선 식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고 싶으면 x자리에 무엇을 넣자라고 했냐면 x-p를 넣자라고 했죠. 그죠? 여기다가 x-p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으면 y자리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y-p 플러스 2 요걸 넣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쫙 정리해서 그것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이것의 꼭지점을 거기서 찾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도형의 이동으로 푸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애초부터 이 2차 함수에 꼭지점을 그냥 찾아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미리 찾아가지고 꼭지점만 옮기는 거예요. 점의 이동으로. 그죠? 다시 첫 번째 방법은 이 주어진 도형을 그대로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주어져 있는 도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을 미리 구하는 거예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되겠고, 원이라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런 핵심이 되는 점을 구해가지고 그 점만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해요. 자, 꼭지점을 일단 찾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의 제곱. 그러면은 꼭지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꼭지점이 1,3이죠. 그러면 이 꼭지점을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옮겨줄게요. 꼭지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옮긴다. 이건 점의 이동이잖아요. 점의 이동이니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x좌표에다가 p 더해주고요. 그냥 y좌표에다가 p 플러스 2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꼭지점은 p 플러스 1, p 플러스 5 이러한 꼭지점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x축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 y좌표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좋은 풀이가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점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점으로 푸는 게 편하니까 2차 함수를 만났다면 2차 함수의 꼭지점, 원을 만났다면 원의 중심,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찾아가지고 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문제도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은요. 우선 평행이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점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겠다는 얘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기겠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옮긴다라고 하면 이 원이 이 원으로 옮겨진대요. 그렇죠? 그럼 이 원이 이 원으로 옮겨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원의 핵심이 되는 원의 중심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 녀석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원의 중심, 요 점이 두 번째 원의 중심, 요 점으로 같다. 이게 포인트니까 자,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을 옮겼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겼는데 그랬더니만 1, 마이너스 b가 됐다. 자,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점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죠? 자, x좌표 보시면은 그대로 1 나오는 거 맞고, y좌표가 1에서 요만큼 옮겼으니까, 자, 요 놈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b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a는 이제 원이라는 도형을 아무리 평행이동을 시켜도요, 이 원의 사이즈가 변하진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원의 반지름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원이나 두 번째 원이나 반지름은 같았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a 값은 2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2, b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호철아, 잘 따라오고 있니? 그래. 준영아, 잘 듣고 있어? 그렇다는 거죠. 정연이는 잘 듣고 있나요? 네. 오케이. 혹시 너무 설명이 빠르다거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세요. 채팅을 하든 말을 하든. 자, 이제 대칭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330으로 가서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대칭이동 배웠는데 우선 대칭이동 하면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고, y는 x에 대한 대칭, 요것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대칭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칭을 좀 살펴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3,2가 있다. 자, 3,2라는 점을 내가 x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x축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게 넘겨보면 3,-2로 좌표가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죠. x축 대칭을 시키니까 y좌표가 변했네. 그쵸?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 또, 자, 요렇게 y축 대칭을 시켜보면요. 자, 여기까지 y축 대칭을 시켜보면 이때는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y축 대칭을 시켰더니 x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 그쵸? 이것이 대칭이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요. 반대로 y축 대칭을 시키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죠? 축과 반대되는 좌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원점 대칭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넘기게 되면 눈에 보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을 시키면 x, y 좌표의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다. 이거는 이런 거죠. 여기다가 내가 기울기가 45도인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넘겨가지고 여기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때의 좌표는 뭐가 되냐? 2,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게 되면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바뀐다. 서로 바뀌는 거죠. 서로.
x는 y로, y는 x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네 번째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근데 대칭 이동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 방식이 달랐죠? 근데 대칭 이동은요, 점을 대칭할 때도 x축 대칭이면 y가 바뀌고 y축 대칭이면 x가 바뀌고, 옆에 페이지 보면 자, 도형을 대칭할 때도요,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갑니다. 똑같죠? 점의 이동이랑. 그쵸?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죠? y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x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대칭 이동은 헷갈리지는 않아요. 점을 이동하든 도형을 이동하든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덜 헷갈린다. 원점 대칭시키면 당연히 x, y가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을 시키게 되면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고, 그죠? x, y를 서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까지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은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덜 헷갈린다. 이것이 대칭 이동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333쪽으로 가서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뻔하죠.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좌표가 바뀌었겠죠. 부호가. 요게 P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럼 얘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겠죠.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일은 기울기 찾아야 되겠네요. 기울기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12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요거고, 자, 기울기는 요거고, 뭐 요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괄호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풀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리고 플러스 6 마이너스 6 없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요게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334쪽. 자, 334쪽은요. 요렇게 생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저거 위에 있을 때, 자, 아까 평행 이동할 때도 말했지만 2차 함수나 아니면 원처럼 정확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도형에 대해서는 특히 원은 원의 중심만 잘 옮겨주면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전혀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원의 중심을 찾아버리세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중심을, 자,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x좌표, y좌표 이렇게 바뀐다 그랬으니까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죠? 그 점이 요거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b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게 답이네요. 이렇게. 매우 쉽죠? 이거를 도형의 이동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원의 중심을 찾아가지고 원의 중심을, 그러니까 점을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문제 볼게요. 335번. 자, 요렇게 생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여기까지만 먼저 하세요. 자,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형의 이동이니까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넣어준다. 그러면 y는 3괄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입니다. 자, 기억해봐요. 원점 대칭이면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줄 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줄 거야. 그쵸? 이게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y는 3괄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요. 자, 마이너스 그냥 한번 전개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죠. 그럼 편하게 부호 한번 뒤집어주고 요렇게 되겠죠? 요 직선이에요. 근데 그 직선이 2,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샥. 집어넣으면 1은 6 더하기 3a 빼기 2 이렇게 되니까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3a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335쪽에 있는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섞여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순서대로 그냥 하면 돼요. 평행이동 먼저 하라 그러면 평행이동 해놓고 그럼 그 다음에 대칭이동 하고 아니면 대칭이동 하고 평행하다 그러면 대칭이동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오철아 잘 듣고 있어? 네. 네. 준영아 잘 듣고 있어? 대답한 거 맞아요? 네. 정현이는 잘 듣고 있나? 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336쪽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요 내용을 보는 게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설명을 하고요. 밑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것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문자를 가지고 하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37쪽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2,-3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라. 그러면 대충 찍어볼게요. 여기에 2,-3이 있는데 뭐 여기에 마이너스 2,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2,-3을 자 이렇게 넘기란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 네, 여기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더 가가지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은 요 점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죠. 그런데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 만큼 자 이렇게 이동을 한 만큼 그대로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x좌표가 플러스 2였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 2로 변화했단 말이죠. 4 작아졌죠. 그러면 그만큼 또 한 번 더 가면 되죠. 그쵸? 4만큼 또 작아지면 돼요. 마이너스 6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y좌표가 1로 바뀌었어요. 4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4가 커진 만큼 그만큼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은 그냥 직선 하나 띡 그려놓고서 간만큼 더 간다, 간만큼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도요. 원이라는 도형이 등장을 했지만 아까도 말했죠. 원이라는 도형은 결국 중심만 잘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형의 이동으로 보지 말고 중심을 찾아가지고 점의 이동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요거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중심이 5,1이잖아. 5,0이잖아요. 그죠? 자, 요런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을 3,4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새로운 중심이 어디가 될 거냐? 자, 똑같이 생각해봐요. 원래 5였는데 3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5만큼 또 가면 되는 거니까 2 작아졌으니까 2가 더 작아지면 되겠네요. 1, 자 0이었는데 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4 커졌으니까 그만큼 또 커지면 돼요.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이동된 원의 중심은 1,8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이걸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2번의 답이 되겠죠. 이게 1번 답이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점을 점 너머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 친구예요. 338쪽에 여기 1번, 2번이 이제 하이라이트야. 여기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필수예제 9번부터 가보면 그거는 요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지금 직선이 하나 있어요. y는 2x-3이라는 직선이 있고 1,4라는 점이 있어요. 1,4면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1,4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은 뭐냐면 이 1,4를 요 y는 2x-3에 대하여 대칭한 요렇게 대칭시켜가지고 요 반대편에 놓이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내가 요 점이 이제 P고 요 점을 Q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Q점의 좌표를 A, B 이제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지금 이 그림은 P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y는 2x-3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수직일 거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예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했을 때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 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수직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중점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직이등분선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PQ의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PQ를 연결한 기울기하고 요 y는 2x-3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가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두 가지로 A, B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 조건부터 이용을 해볼게요. 자, 수직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PQ의 기울기를 찾겠습니다. PQ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A-1분의 B-4. 자, 이렇게 PQ의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기울기가 요 놈이랑 수직이 돼야 돼. 그럼 얘랑 곱해가지고 요 2하고 곱해가지고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x자로 곱하면 2b-8은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2b는 9다.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수직 조건에서부터 나온 식이고요. 두 번째, 중점 조건. 자, 중점 조건은 선분 PQ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선분 PQ의 중점. 자, 중점 찾는 거 쉽잖아. X좌표끼리 더해가지고 나누기 2 이렇게 되고 Y좌표끼리 더해가지고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중점이 이 y는 2x-3이라는 직선 위에 딱 놓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이 직선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주면 2분의 b 플러스 4는 자, 2 곱해지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2 곱해주면은 b 플러스 4는 2a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쪽으로 넘길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얼마 나왔나? 얘네들이 연립하자. 여기다 2배 할게요. 여기다 2배 하면은 자 곱하기 2에서 2a 플러스 4b는 18이다 이렇게 되니까 둘이 더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은 5b가 10 이렇게 돼서 b가 2가 되겠고요. b가 2면은 a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얘를 대칭 이동시킨 이 a, b, q라는 점의 좌표는 5, 2 이렇게 풀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수직이등분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처음 보는 모양은 아닙니다.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잘 활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2번이에요. 2번 2번을 풀어볼게요. 자 2번은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y는 2x-1.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 플러스 3. 그럼 이번에는 이 빨간 직선을 아니네요. 파란 직선을 이 빨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으로 가는 새로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y는 fx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 이 각도가 약간 마음에 안 드네. 약간 올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올려야 되나?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초록색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냐면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그 P라는 점을 빨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띠리리리리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반드시 그 대칭된 점은 반드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초록색 직선 위에 놓여 있을 거다. 그럴 것 같죠? 파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그렇죠. 만약에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뭐 요 점을 잡았다? 그럼 요 점을 또 빨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면 요렇게 대칭 이동시켜 보면 요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빨간 직선에 대칭을 시켜도 전부 다 초록색 직선 위로 넘어갈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이 P와 Q가 서로 간에 P와 P'이 서로 간에 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대칭 위치에 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 초록색 직선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P를 X, Y라고 잡을 거고요. P'을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얘도 아까 수직이등분선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조건부터 보면은 P와 P'을 연결한 요 선분의 기울기. 자, 요 선분의 기울기가 이 Y는 X 플러스 3과 수직을 이루는 기울기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를 식으로 써보면 자, 요 놈의 기울기는 x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y 요게 기울기가 되겠고 그 기울기가 요 놈과 수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양변에 곱해주면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조금 보기 편하게 넘겨놓으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x 플러스 y 이런 관계가 나오네요. 자, 이게 수직 조건에서 얻어낸 결과고요.
두 번째 중점 조건. 자, 여기 보이죠? P하고 P'의 딱 중간이 이 빨간 직선 위에 놓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P'의 중점을 찾을 겁니다. 자, P'의 중점이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게 중점이죠. 그러면 그 중점의 좌표를 이 빨간 직선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중점이 이 빨간 직선 위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를 이 빨간 직선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두 배씩 해주시면요. y 더하기 y 프라임은 x 더하기 x 프라임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x도 있고 막 x 프라임도 있고 y도 y 프라임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궁금한 건 이 초록색 직선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초록색 직선이고 초록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x와 y가 사라지게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구조상 뭐 한 번에 탁 빼가지고 x, y가 사라지게 이렇게는 못 만드니까 자, 이렇게 좀 해볼게요.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요걸 우변을 좀 넘길까? 그러니까 이쪽을 x-y로 만들게요. x-y로 만들고 이쪽은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그리고 6 넘어가서 마이너스 6. 자, 해서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첫 번째로 y를 좀 소거해 볼게요. y를 소거하면 어떻게 되죠?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y를 소거하면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y를 소거하면 그러면 좌변은 x 프라임이 같이 소거되니까 2y 프라임 마이너스 6은 2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가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빼볼게요.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빼버리면은 y 프라임이 같이 소거되고 x 프라임 빼기 마이너스 x 프라임이니까 2x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부호 바뀌어서 요렇게 그리고 우변에서는 x가 사라지고 2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으로 만들면 x 프라임 플러스 3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고 싶고 문제에서 알고 있는 건 이 xy가 요 직선 위에 있어요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y는 2x-1이라는 식에서 x 자리에 자, 방금 이런 거 찾았잖아.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과 똑같다며.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또 거꾸로 여기 y 자리에 자, y는 x 프라임 더하기 3과 같으니까 요거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대한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x 프라임 더하기 3은 2괄호 y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x 프라임 더하기 3은 2y 프라임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x 프라임 그냥 이렇게 쓰자. x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라임을 붙였던 이유는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초록색 직선 요걸 이제 답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프라임은 쓱쓱 지워버리고요. 요게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요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이 이제 조금 복잡한데 요것만 요 문제가 제일 복잡해. 요 문제가 제일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1시간이 채 안 됐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만 풀고 우리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피곤하죠? 힘내세요.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요거 간단해요. 자, 0,2하고 6,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0,2 여기쯤에 0,2가 있고 그 다음에 6,3 6,3이면은 뭐 여기 6,3 여기쯤에 6,3이 있어요. 자, 그런데 X축 위에다가 점을 하나 P를 찍어가지고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쯤에 P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AP는 요 길이고 BP는 요 길이죠. 그쵸?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은 순간이 언제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전부 다 풀이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A, B 둘 중에 한 놈을 골라가지고요. 걔를 X축 대칭을 시키세요. 만약에 이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아니라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었다. 그럼 Y축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칭된 점을 A'이라고 잡은 다음에 그 A'에서부터 반대편에 얘까지 그냥 연결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이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이고, 그리고 이 길이, 그냥 이 선분의 길이 자체가 AP 플러스 BP의 최소 값입니다. 그러니까 답만 먼저 구하면 A'은 0,-2일 테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답이거든요. 그럼 X좌표 6 차이 나고 Y좌표 5 차이 나니까 6, 5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돼서 루트 61 이게 그냥 답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는데 내가 지금 A에서 여기 X축에 한번 닿았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B까지 가는, 그죠? 그런 코스인데, 그럼 지금 A를 내가 이렇게 대칭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걔를 A'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이 지점을 P라고 놨을 때 그때 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이거 똑같겠죠? 이게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AP 더하기 BP나 아니면 A'P 더하기 BP나 이게 똑같아진단 말이죠. P점을 여기다 잡으면. 그죠? 근데 A'P 플러스 BP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은 A'B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고, 그 길이가 이렇게 찍고 가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P를 이런 위치로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멀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A에서 X축을 찍고 B까지 가는 거나 A'에서 X축을 찍고 B까지 가는 거나 똑같은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 길이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P점을 옆으로 옮기게 되면 그만큼 꺾어서 가는 거니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는 A'에서부터 B까지를 그냥 다이렉트로 쭉 연결한 요 선분이 되겠고, 그 선분의 길이가 AP 플러스 BP의 최소 값과 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시키고 쭉 연결해서 길이 구하면 끝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필수예제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은 여러분 풀어보는데, 이제 요 확인 체크 문제들을 다 풀이해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우리 지금 RPM 교재 받아가지고 풀고 있잖아. 그래서 그 RPM 교재 맨 끝에 보면은 요 부분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풀이를 내가 열심히 올려볼 테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이는 좀 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 수고했어. 이제 잘 자고 토요일날 만납시다.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죠? 잘 가. 수고했어요.